며칠 전 3.1절 세종시 어느 아파트에서 태극기 대신 일장기가 걸려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던 촌극이 있었죠. 바로 그 주인공은 이정우 목사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도 일장기와 태극기를 같이 걸어 놓았다고 하는 기사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애국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떡밥을 던져 어그로를 끌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면 저는 그의 생각에 일부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를 매국노로 취급하시면 곤란합니다. 좀 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3.1절에 일장기를 달게 된 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에서 과거에 대한 인식을 접어두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일장기를 걸었다는 건데요. 이는 갈등과 반목보다는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바라는 의도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동의해요. 그런데 그는 본인이 얻어맞아서 진짜 아프다는 느낌을 받아본 사람 같진 않습니다. 지독하게 괴롭힘을 당해본 사람이라면 괴롭힌 사람은 낄낄거리는데 나 혼자 용서하고 잘 지내보자고 한다면 말이 성립될까요? 심지어 유관순이 실존 인물이 맞느냐고도 하고 일제강점기로 인해 근대화를 맞이할 수 있었다.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는데 과연 그가 거시적이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역사를 인식하고 있는지는 심각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외가 쪽이 일본이라고 하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아무래도 그 표현이 과격하고 무례하다는 생각은 지워지지 않네요. 일단 3.1절 일장기 개양 사건에 대한 제 나름의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아마도 그의 생각엔 우리나라의 애국심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바람을 담아 일장기를 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설익은 것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까닭은 현재까지 일본과의 화해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현 상태에서 자신의 바람을 과격한 방법으로 표현하여 아픔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일장기 하나 걸었다고 온 나라가 이렇게 떠들썩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겐 해결되지 않은 상처로 남아서 그만큼 쓰라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상처에 대한 아픔이 크지 않다면 이렇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도 않았겠죠. 따라서 그는 자신의 일부 합당한 의견을 너무 미숙한 방법으로 표현했다는 점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잠깐 저는 애국심에 대하여 좀 더 짚어보려고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너무나 당연하고 또 마땅히 지녀야 할 마음가짐이라고 흔히 생각하는데요. 과연 그 애국심이라는 게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것인지, 또 혹시 아닐 수도 있지는 않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애국심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표현한 어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옛말에 나라 사랑하기를 내 집같이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이 집을 사랑하지 않으면 집은 존재할 수 없는 법입니다. 난 대한의 딸이다. 나라를 위해 독립만세를 부르는 것조차도 죄가 될 이유가 있느냐? 그대는 매일 5분씩이라도 나라를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그 집에 뜰을 쓸고 유리창 닦는 일을 해보고 죽게 하소서. 나에게 있어서 애국심은 인류애와 동일하다. 나는 인간이요. 인간이기 때문에 애국자이다. 충성으로서 임금을 섬기고 효로서 부모를 섬기며 믿음으로써 벗을 사귀고 싸움에 임하여 물러서지 않으며 생명이 있는 것은 가려서 죽여야 한다. 국가의 일원으로서의 남자의 의무는 국가의 유지와 발전과 방위를 돕는 일이며 여자의 의무는 국가의 질서와 위안과 장식에 조력하는 일이다. 인간 최고의 도덕은 애국심이다. 나는 언제나 내 친구와 조국을 위하여 충성과 목숨을 바치기를 두려워하지 않노라. 어떠신가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어록들의 두 가지 특징을 발견했는데요. 첫째는 나라가 침략을 당해 어려운 상황이거나 또는 정복을 위해 침략을 감행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거의 모두 당위적인 표현, 그러니까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무엇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서술된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국심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이를 지키기 위해 하나된 마음을 가져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잃으면 나의 안전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으니까요. 한편 애국심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어록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에도 애국자가 없다면 세상은 평화로울 것이다. 젊은이들은 나라를 위해, 동족을 위해 총을 메고 전쟁터로 가지 않을 테고, 대포도 안 만들 테고, 탱크도 안 만들 테고, 핵무기도 안 만들 테고, 국방의 의무란 것도 군대 훈련소 같은 데도 없을 테고, 그래서 어머니들은 자식을 전쟁으로 잃지 않아도 될 테고, 젊은이들은 꽃을 사랑하고, 연인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무지개를 사랑하고, 이 세상 모든 젊은이들이 결코 애국자가 안 되면 더 많은 것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 것이고, 세상은 아름답고 따사로워질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를 존경할 줄 모르면서 애국심에 불타거나 사소한 것을 위해 대의를 희생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자기의 무덤이 되어줄 땅은 사랑하나 진흙으로 빚어진 자신의 육신에 생기를 불어넣는 정신에는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 이런 이들에게 애국심이란 머릿속의 구더기이다. 애국자, 자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가장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 애국자들은 항상 조국을 위해 죽는 것을 떠벌리지만 조국을 위해 죽이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 애국은 불안당의 마지막 피난처다. 애국심은 사악한 자의 미덕이다. 인류에게서 애국심을 없애지 못하는 한 조용한 세계는 없을 것이다. 나는 민족이나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전혀 이해할 수 없어. 왜냐하면 나한테 자부심은 내 자신이 달성하고 이룬 것에 가지는 거지, 그냥 실수로 태어났다고 생기는 게 아니야. 아일랜드 출신인 건 무슨 능력 따위가 아니야. 그냥 같은 유전적 실수지. 아마 아무도 내가 180이어서 자랑스러워요, 나한테 대장암 가족력이 있어서 자랑스러워요 따위 말은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왜 아일랜드 출신인 걸 자랑스러워하거나 이태리 출신임의, 미국인임의 자부심을, 아니면 다른 무언가임의 자부심을 가지는 건데, 인간은 국가를 위해서 살아야 하고 국가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새빨간 거짓말이거든. 처음부터 국가라는 것은 이 사회에서 인간이 살기 위해 만든 조직이야. 인간이 살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지 그 조직을 위해서 인간이 살지 않아. 애국심은 역사를 파멸시킨다. 국민을 항상 지도자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할 수 있다. 그것은 쉽다. 국민에게 공격받고 있다고 선전하고 평화론자들을 애국심이 부족하다고 맹비난하고 그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기만 하면 된다. 이것은 어느 국가에서나 적용된다. 어떠신가요? 역시 동의하십니까? 결국 애국심이 합당하게 발휘될 수 있으려면 다음과 같은 전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국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일본의 조선 침략은 아무리 영토 수복 또는 세계 정복 등의 거창한 목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자국 및 타국 시민의 수많은 희생을 낳았기 때문에 국가의 존재 이유가 희석된 경우라 할 수 있다. 1980, 90년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북한의 도발과 위협, 즉 소위 북풍을 틈만 나면 선거에 이용해서 표를 얻었던 일부 불순한 정치인들 역시 그 당시 국가의 기능이 온전치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많은 국민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러저러한 논리로 낚이는 일이 다반사다. 둘째, 국민은 애국심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내면화해야 한다. 그럼 바르지 못한 애국심이란 무엇인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국수주의나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제압하려는 제국주의, 혹은 국수주의가 극단적으로 치달은 전체주의 등 국가를 개인보다 더 중요시하는 마음가짐을 말한다. 가미카제가 하나의 예다. 당연히 개인이 있는 후에 국가가 있는 것이지 국가를 위해 개인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참고로 국가가 처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국민의 단결과 협동을 당연히 호소할 수는 있다고 본다. 첫째 조건인 국가가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는 전제하에 말이다. 이상 애국심이 올바르게 발현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즉, 국가는 약하디 약한 개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암묵적인 전제하에 조직된 조직에 불과하므로 국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체가 그 목적에 맞게 움직이는 한편, 국민은 내 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 국민 역시 똑같이 중요한 존재라는 인식을 지닌 마음가짐 하에 내가 속한 영토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는 인식을 가졌을 때 올바른 애국심이 발동될 수 있다고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실 80억 명 모두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국가라는 임의의 조직 하나로 마음을 똑같이 모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 갖기를 바라면 그건 오히려 폭력이 될 수 있겠지요. 앞서 언급한 3.1절 일장기 목사는 세계시민주의 혹은 사회동포주의 관점에서 일부 곱씹어 볼 만한 말도 분명히 있지만 사과를 애원하다시피 하는데도 질이 멸렬하게 지속되어 아직까지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까지는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채 설익은 역사인식을 보여준 사람이었다고 제 나름의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